시간을 찾아 드립니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 201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우수 교수로 선정되었다고 해. 전 세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간 풍요의 삶으로 나아가는 법을 안내하는 책이라 하네. 루틴을 벗어나 나만의 속도로 사는 법이라는 부제가 있어. 책 뒷면에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가난할 확률 80%라고 하는데 뭐야? 하는 마음이었지. 당신의 시간이 도둑 맞는 순간을 확인해 보라네. 시간 도둑은 인생 도둑이니까. 첫 번째,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이 조금 걸려도 최저가와 핫딜 상품을 찾아다닌다. 세 번째, 바쁨이 자랑스럽고 지위의 상징처럼 여긴다. 네 번째, 게으를 때 죄책감을 느낀다. 다섯 번째, 요청을 받는 모든 일에 일단 예스라고 답한다. 여섯 번째, 돈을 많이 모으면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일곱 번째, 24시간 내내 스마트 기기 알람에 반응한다. 이 7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묻고 있어. 숫자가 많을수록 시간의 빈곤에 속한다는 것이지. 나이나 학력, 소득과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고 우리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 저자가 시간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대개의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해. 입으로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이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대부분 시간보다 돈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네. 행복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부부관계 마찬가지 그리고 직장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 시간이 넉넉하다는 것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고 강조하네.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연구가 있어. 연구자들은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과 학생들을 고용해서 설문지를 2장 작성하게 했고 그 후 학생들에게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인근 초등학교로 가서 아이들에게 길가에 쓰러진 낯선 사람을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야. 물론 설문지는 핑계였지. 어떤 학생에게는 벌써 약속 시간이 늦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학생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수업 시간까지 얼마간의 여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야. 학생들은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에 골목길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남자와 마주쳤지. 여유 시간이 있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발걸음을 멈추고 남자를 도왔지만 서둘러야 한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 중에서 남자를 도운 학생은 10%도 안 되었다는 것이야.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는 다른 연구도 여러 편 있다고 하네. 그래서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야. 한마디로 시간 부자가 되어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 이 책의 주제라는 것이야. 시간의 여유에 대해서 가로선을 긋고 -5에서 +5까지 점수를 매기고 경제적 여유에도 마찬가지로 현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하네. 어느 시간대에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면 활용도가 나오겠지. 잠든 휴면 시간을 깨우라고 해. 이것은 시간을 추적하라는 것이야. 돈에 집중하는지 시간에 집중하는지 당신의 기본값을 표시해보고 평범한 하루, 예를 들면 화요일에 일정을 기록해서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부정적인 시간의 활동은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해. 부정적인 시간을 긍정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노동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여가 시간을 늘리고 중요한 사람들과의 식사 시간도 늘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남을 돕는 시간들도 만들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리라고 하네.
필요하면 시간 조달에 돈을 사용하기도 하라는데 이것은 가능하다면 시간도 사라는 것이지. 돈은 수치화하기가 쉽고 시간은 측량이 어렵기는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거나 친교활동, 휴가, 취미, 봉사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 시간은 반드시 챙기라는 것이야. 요약하면 시간 풍요를 위한 세 가지. 시간 찾기, 시간 조달하기, 시간의 틀 바꾸기야. 우리는 내일이 되면 지금보다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날마다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을 낮게 판단한다는 것이야. 시간 재구성의 비밀은 반성과 기록이라고 해. 의식적으로 왜? 라는 작은 질문을 자주 던지라고 해. 시간 활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지. 게으른 시간을 계획하라는 것은 일과 일 사이에 여유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시간에 라벨 붙이기가 있네. 예를 들면 지금 책 읽을 시간. 우리 그런 걸 많이 하지. 지금 물 마실 시간이야. 이러면서 전화 벨을 울리게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어쨌거나 보상과 처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해. 노라는 기본값을 가지라고 하네. 스마트 기기는 몸으로 하고 사생활의 기본값을 조정하라는 것이야. 가짜 긴급 사태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마감 임박의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야. 앞서가는 시간을 계획하라는 것이지 방해받지 않는 미리 계획된 시간표를 만들라는 것이야. 순간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매사에 시간 풍요 결정을 내리게 되면 변화는 장담한다고 해. 인생의 시기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달라지고 시간 풍요도 시기별로 크게 달라지지만 그리고 부에 대한 착각은 일에 대한 보상으로 확장되고 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야. 그러나 어쩌면 평생 놓치게 될 수도 있는 행복을 따져보라고 말하고 있어. 하루나 일주일, 한 달의 시간을 비슷비슷한 활동으로만 채운다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해. 다양한 활동으로 채우면 행복하다는 것이야. 고정된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은 절대 금지라고 말하고 있어. 뭔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목표의식을 심어준다면 그것을 붙들라고 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를 그것과 멀어지게 하는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주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저자의 말이야. 시간 기근은 세계적인 유행병이라고 말하는 저자. 직장과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을 말하는데 이것은 건너뛰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일들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야. 이렇게 살다 보면 생기는 우울감, 비만, 고독, 이기심 등등 부작용은 끝이 없다는 것. 시간의 풍요는 이 모든 것의 해법이라고 하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시간을 똑똑하게 활용하고 시간을 잘 활용할 때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시간에 대한 당신의 접근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야.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전설적인 대학자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의 말을 소개하네. 나는 나의 연구 결과를 활용한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 내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안다. 하지만 암이라는 병을 마주하고 보니 그 사회적 영향력이란 것이 나에게 지극히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야. 모두들 똑똑한 시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해. 여기까지야. 안녕.